옛 마케도니아의 험준한 산악지대, 그곳에 한 전설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리포스 2세. 그는 단지 왕의 아들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군마를 다루고 검을 휘두르며 자랑 거칠고 야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전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되어 있던 그리스를 통합하고 동방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완성을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케도니아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펠리포스 2세에게서 역사를 뒤흔들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어린 알렉산더는 펠리포스의 야망과 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필리포스는 어린 아들에게 전설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궁의 화려한 생활 대신 숲속의 님페움 신전에서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위대한 서사시를 읽으며 영웅의 꿈을 키웠고 천문학과 의학, 동물학을 배우며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웠습니다. 철학은 그의 깊은 통찰력을 길러주었고 시와 연극은 그의 감성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아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의 꿈을 물려주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알렉산더가 20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것입니다. 왕의 시신 앞에는 아직 어린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군대와 왕자, 그리고 아버지의 거대한 꿈까지 한순간에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왕의 암살 소식에 그리스 도시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마케도니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즉시 왕권을 공고히 하고 혼란에 빠진 그리스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방 원정의 길에 오르니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동방 원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병력은 고작 35,000명. 이는 당시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군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숫자가 아닌 전략과 기습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강력한 중장기병과 보병 방진인 팔랑크스의 조합을 이용해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페르시아의 지방군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직접 선봉에 서서 적의 중심부를 뚫어버리는 대담한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페르시아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의 진격을 막기 위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좁은 해안지대인 이소스에서 다리우스 3세의 대군과 맞붙었습니다.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적의 약점을 꿰뚫는 전략으로 다리우스 3세를 패주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왕은 왕비와 어머니, 딸까지 버리고 도망쳤고 알렉산더는 그들을 정중히 대우하며 명성을 더 높였습니다. 이소스 전투 이후 그는 페르시아의 해군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하하며 티레와 가자 지구를 함락시키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환영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시 한번 다리우스 3세와 마주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수많은 전차와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알렉산더는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기만 전술로 적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더는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다리우스가 있는 본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다리우스는 다시 한번 도망쳤고 왕을 잃은 페르시아군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의 영토를 동방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려 10여 년에 걸친 쉼없는 원정으로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고
결국 알렉산더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회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토는 이미 그리스에서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전설적인 정복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의 정복 사업이 낳은 거대한 문화적 변혁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재물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했고 그 도시들의 이름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그리스와 동방의 문화가 교차하고 융합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복지의 사람들을 무조건 노예로 삼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풍습을 존중하고 페르시아인들을 자신의 군대와 행정부에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대대적인 동서양 문화 융합 정책은 정복지의 그리스 병사들이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문화가 혼합되며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접촉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예술,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온 혁신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학문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이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인류 최초의 거대한 도서관이 세워졌고 유클리드 같은 위대한 수학자가 기하학을 발전시켰으며 천문학과 의학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사후 그의 제국이 분열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장군들이 세운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세계의 지식과 사상을 한데 모아 정리했고 이는 훗날 로마 제국과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정복 활동은 물리적인 제국을 넘어선 문화적 제국을 탄생시켰고 이는 그의 이름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거대한 원정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멈춰섰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쉼없는 진군에 지친 병사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고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자의 귀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사막을 가로지르는 귀환 길은 또 다른 지옥이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더위와 갈증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그의 병사들은 영광보다는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바빌론에 새로운 본거지를 세우고 앞으로의 통치를 위한 거대한 계획들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함대를 건설해 세계를 탐험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여름 바빌론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알렉산더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한때 세상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육체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병실에는 그의 충직한 장군들이 모여들었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는 왕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전하의 뒤를 이을 왕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희미한 목소리로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는 유언이라기보다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결국 혼돈에 빠지리라는 비극적인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그가 온몸으로 지탱하던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위대한 힘으로 간신히 하나로 묶여있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충실한 친구이자 장군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잔혹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유언대로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디아도코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국은 끝없는 내전 속에서 쪼개졌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 안티고노스 왕조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은 한 영웅의 비극적인 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탄생시킨 헬레니즘 시대의 새로운 막을 올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남았지만 그가 이루어낸 거대한 유산은 그의 죽음과 함께 혼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의 삶은 영웅의 화려한 정복기였지만 그의 죽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힘과 야망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죽음 이후의 혼돈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은 그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그의 유일한 합법적 아들인 알렉산더 4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사생아였습니다. 만일 알렉산더가 장성한 아들을 두었다면 후계 문제가 비교적 명확했겠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제국은 주인을 잃은 거인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모호한 유언을 두고 서로가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부릅니다. 이 전쟁은 무려 40여 년간 이어지며 알렉산더의 모든 가족과 혈족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갓 태어난 알렉산더 4세와 그의 어머니 록사나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이 어린 왕자는 결국 단 한 번도 왕좌에 앉아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알렉산더의 제국은 결국 4명의 주요 장군들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첫째, 이집트를 차지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아 300여 년간 안정적인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운 셀레우코스입니다. 그의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동방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여 안티고노스 왕조를 세운 안티고노스 1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의 고향에서 제국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던 리시마코스가 있었으나 그의 왕국은 다른 강자들에게 흡수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의 사후 그의 제국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후계자가 없어 군사적 천재들이 이끄는 여러 나라로 쪼개졌고 이는 고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유대인 선지자 다니엘은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몰락하는 모습을 신비로운 짐승들의 모습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 중 3번에 걸쳐 한 인물과 그의 제국에 대한 놀라운 예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거대한 신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표범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국을 건설할 한 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며 지혜를 쌓고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334년 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방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표범처럼 신속했고 날개를 단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며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수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서쪽에서 온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양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을, 수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그리고 수염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는 이소스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을 연달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하여 수세기에 걸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단숨에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거대한 수염소가 수양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알렉산더의 비극적인 최후와 제국의 미래까지 예견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인해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자에게 제국을 물려주라는 모호한 유언을 남겼고 그가 생전에 통합했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4세는 권력 다툼 속에서 살해당했고 제국은 그의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알렉산더의 큰 뿔이 꺾인 후 그의 4명의 장군들, 즉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그리고 리시마코스가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디아도코이 전쟁을 거쳐 각각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트라키아에 독립된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는 예언 속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솟아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3번의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삶과 그의 제국이 겪을 흥망성쇠의 과정을 놀라울 만큼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고된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기록한 시기는 바벨론 제국시대인 기원전 6세기 중반 대략 기원전 550년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시기는 기원전 356년입니다.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0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 인물의 등장과 그의 제국의 흥망성쇠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